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초딩과학의 도도입니다. 오늘은 많고 많은 실험 중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느끼기도 어려워 많은 초딩들을 멘붕에 빠뜨리는 이슬, 안개, 구름, 기압, 바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슬, 안개, 구름, 기압,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다가 한 가지 약속과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약속은 공기를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보겠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은 기체는 뜨거울수록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과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것은 수증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키? 응, 오키. 혹시 우유급식을 받았을 때 우유값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치킨을 먹을 때 같이 온 콜라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것은요? 이것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인데, 물방울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보다 따뜻했던 공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덩어리 안에 있는 공기들끼리의 거리는 좀 먼 편입니다. 그렇기에 공기 사이사이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비해 뜨거웠던 공기가 차가운 우유나 음료수를 만나게 되면 공기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공기들끼리의 거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공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더 이상 수증기는 기체의 형태로 공기 속에 들어있을 수 없게 되므로 물방울의 형태가 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냄비 위에 뿌옇게 보이는 저것도 수증기가 아니라 끓고 있는 냄비의 물보다 바깥 세상이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수증기의 형태로 있을 수 없는 물방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나 찬 물건을 만나서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는 수증기를 내뱉어 물방울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물방울이 물체에 맺히면 이슬, 공기 중에 떠다녀 뿌옇게 보이면 안개, 저 높은 하늘에 뭉쳐 떠다니면 구름이 됩니다. 그럼 기압은 무엇일까요? 기압은 기체가 주는 압력, 즉 공기가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일정한 크기의 공기덩어리가 누르는 힘이 더 크려면 공기덩어리 안에 공기의 양은 어때야 할까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차가워져서 활동이 줄어들고 공기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한 덩어리 속 공기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누르는 힘도 커지겠고 우리는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공기가 뜨거워서 활동이 활발해지면 공기끼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한 덩어리 속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 그 공기가 누르는 힘은 약해지겠네요. 우리는 이것을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공기가 주변보다 차갑다, 덜 움직인다, 서로 거리가 가깝다, 한 곳에 많이 모여있다, 그곳은 다른 곳에 비해 공기가 누르는 힘이 크다, 고기압이다. 공기가 주변보다 뜨겁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서로 거리가 멀다, 한 곳에 적게 모여있다, 그곳은 다른 곳에 비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다, 저기압이다. 참 쉽죠? 그럼 바람은 왜 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 고기압인 공기덩어리와 저기압인 공기덩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기를 막고 있는 이런 주머니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잔뜩 쌓여서 눌리고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공기가 없어 한적한 고기압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때 생기는 공기의 이동,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차가워 공기가 많이 쌓여있는 고기압에서 상대적으로 뜨거워 공기가 덜 쌓여있는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슬, 안개, 구름, 기압, 바람 정리 끝.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학에 상쾌한 바람이고 싶은 초딩과학의 도도였습니다.